바다가 아스팔트 사이에 뚫고 올라온 식물도 풀, 있죠. 네.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 양모 펠트의 이 실은 어디서 오는 거야? 이런 건 하면 안 돼.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봤을 때였거든요. 탕후루 태어나서 한 번도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뭐야? 이러다가 작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자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전 다영인데. 그러니까 네,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서 패브릭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클래스 101에서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코티지 나나의 자영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코티지 나나라는 패브릭 브랜드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좀 어떻게 제가 제안 드리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출연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처음에 인스타에 이제 그 팔로우를 해주셔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 피드가 너무 약간 제 핀터레스트 보드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피드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뭐지 하고서 이제 봤는데 뭔가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걸 보고 되게 나도 해보고 싶고 뭔가 되게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이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저도 뭔가 만나뵙고 싶고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저도 뭔가 나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네. 제가 어제 작가님과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작가님을 좀 조사를 했는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네. 제가 클래스 101도 수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면서 근데 작가님 그 특유의 써놓으신 글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글들 중에서 원래 IT 업계에서 기획자로 일하셨다는 그 문구를 보고 우와 되게 이 업계에서는 뭔가 보지 못했던 직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뭔가 그것도 얘기를 하자면 막 뭔가 학생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대학을 전공 자체는 그 산업 디자인을 해서 제품 디자인. 네. 근데 뭐 학교 다닐 때 너무 그 3D 이거 툴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 툴을 다루는 거 학교 오빠들보다도 못하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좋아하는 쪽이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이런 걸 그때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서비스 디자인이나 기획 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IT 업계에서 그런 기획자로 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회사가 안 맞다라고 느꼈던 게 크게 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많이 하는 말로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뭔가 내 시간을 막 24시간 중에 막 8시간 넘는 시간을 내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님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이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그 개념이 저는 좀 그게 약간 거부감이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잡스가 했던 말처럼 당장 내가 내일 죽어도 지금 이 일을 해도 행복할까 하면은 그건 막 절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 인생을 뭔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뭔가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뭐 5년, 10년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뭔가 그 들인 시간만큼 내가 좀 발전하고 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나 생각을 했을 때도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를 대체할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다 쳐? 그럼 10년 또 20년 뒤에 내가 더 나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어떨 것 같아 하면은 그것도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상황도 왜 막 그런 뭐 장인들을 보면은 되게 일을 오래 하시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어도 뭔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막 존중해주고
뭔가 어떤 분야에서 되게 뭔가 가치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지날수록.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모습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회사라는 틀이 나랑은 좀 맞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았다면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예 그만두시고 정말 이전에 하지 않던 방향으로 전향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 했더니 오래 일을 하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이라는 부분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이 일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만 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함께 계속 가져가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영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이라는 게 좀 나랑 좀 이렇게 분리시키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맞아요. 저는 그거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그죠? 일이 나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막 소개할 때도 뭐 예전엔 제 브랜드 이름 프로젝트 J였는데 네. 뭐 프로젝트 J의 뭐 다영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프로젝트 J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그냥 편하고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되게 재밌다라고 했던 표현이 행복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거기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타샤 튜더라고 동화책을 네. 그리신 그 작가 할머니세요. 그 분을 봤을 때 그분이 어떤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막 옷도 막 만들어 맞아요. 입고 막 캔들도 막 다 만들어서 쓰시고 비누도 막 만들고 비누도 버터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집도 막 지어서 사시고 심지어 그 옷을 만들 때 양 털을 그 배틀에 짜가지고 만드시잖아요. 너무 웃겨. 그런 어떤 모습 뭔가 느리지만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실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그런 모습과 막 자연이랑도 엄청 가깝게 사시잖아요. 강아지도 막 엄청 많이 키우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어쨌든 행복한 할머니가 되려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행복한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자라는 어떤 다짐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작가님은 하루하루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지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무게를 많이 두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나요?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가 싶지.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결과만 생각하면은 사실 오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가 항상 내 마음대로 막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만드는 과정이 즐겁다거나 맞아. 이렇게 뭔가 내 공간을 꾸며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이전에 했던 일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지 않아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또 내 롤모델은 타샤 투더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이제 결심하고 코티지 나나를 이제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뭐 재능을 찾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재능 이전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재능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지만 그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걸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좀 어떻게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좀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되게 뭔가 근데 좀 저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뭔가 막 이게 좋다라는 게 그래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저는 약간 호기심도 좀 많은 편이고 되게 좀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
회사 다닐 때도 막 주말이 되면은 퇴근하고서도 그렇고 막 동호회 활동하면서 막 오. 이것저것 막 오. 하러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는 뭐 어디 위치했는데 막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막 네. 다른 사람들 만나는 그런 어. 모임 같은 것도 계속 오. 하고 좀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좋은 기회로 막 해외에도 뭔가 갔다 올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경험을 좀 많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성향상.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보게 되고 내가 보는 것들 중에 이게 뭔가 나는 되게 봤을 때 마음이 막 두근거리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막 모으고 좀 그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주변 친구들이랑 이게 좀 다른가 하는 부분은 왜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되게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오히려 약간 좀 트렌드에 좀 민감하지 민감하지 않은. 않은?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이렇게 작업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 가끔 스스로 막 고민을 할 정도로 좀 그런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좀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막 이런 건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유행하는 그 트렌디한 것들이 작가님의 그 어떤 취향에 맞았다면은 맞아요. 하셨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트렌드가 오면은 참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는 일에.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작가님도 그냥 타고나기를 나는 미싱이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걸 경험하고 그쵸, 하다 그쵸.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감정의 높이 중에 제일이네 약간 이런 맞아요. 거였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친한 언니가 자기가 앞으로 무슨 앙금 케이크 같은 네. 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백업으로. 언니 그럼 나도 한번 같이 가보자.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랑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배웠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해보셨나요? 아니 안 해봤어요. 그게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이 일을 하는 분들 되게 대단하시다. 이게 막 앙금이 좀 단단해야 그 꽃이 모양이 예쁘게 나온대요. 그래서 막 이걸 하는데 막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해보고 막 어떨 때는 요즘 양모 펠트가 뭔가 많이 하시던데 네네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클래스 원어에서 구매해가지고 했는데 네. 할수록 하는 건 좀 그래 재밌는데 이 양모 펠트의 이 실은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정말 양에서 오는 건가 봐 이러면서 그 양에서 털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막 찾아보면서 네. 이런 건 하면 안 돼. 좀 그렇게 막 네. 약간 뭔가 해보고 나의 어떤 가치관과 계속 맞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막 이런 걸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몸이 네. 안 좋아지는 일은 혹시 아닌가? 막 이런. 진짜 직접 다 가서 경험해보고 확실하게 이건 맞다 아니다를 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진짜 막 약간 안 된 말로 막 그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먹어봐야 아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은 게 저는 되게 책상에서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책상에서 한 90%의 결론이 나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남들이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네.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됐다. 그럼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봤어도 됐을 텐데 라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싱도 그랬고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우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돈 버리는 거 아니야?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해?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냥 초급반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끊어가지고 했는데 하루 만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그냥 진작에 해볼 걸 막 그랬던 적이 많은데 그건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제가 너무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안 하는 게 많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근데 진짜 있어요. 근데 진짜 취향을 알려면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난 무슨 색을 좋아하지? 초록색인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맞아.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화면으로 볼 때랑 직접 볼 때랑 진짜 확실히 그 전해지는 그 감정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작가님 스스로의 어떤 강점 같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방금 같은 어떤
행동력 이런 걸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음. 시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음. 시작을 진짜 잘하는데 음. 중간도 못 가거든요. 거의. 시작을 한 10개 시작하면은 음. 하나 정도 어. 지속하는? 어. 네. 그래도 하나가 찾아지는 거잖아요. 가끔. 가끔. 하나 가끔 네. 찾아요. 그게 지금 하고 제가 계신. 시작을 잘해요. 예전에 하셨던 것 중에서 이거는 진짜 하자마자 포기했던 것도 있으세요? 이건 진짜 나랑 아니다. 그게 근데 저한테 그 앙금 케이크 진짜 좀 충격이 컸어요. 저는 물론 잘 맞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악력도 좋고 힘 있는 네. 분들이 하셔야겠어요. 제가 또 그리고 악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작가님은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요. 아, 진짜요? 네. 저는 INFP예요. 저 봤어요. 아, 진짜요? 영상에서. ENFP시군요. 네. 아, 재기발랄한 활동가. 맞아요. ENFP들의 그 에너지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런가요? 막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좋아하고 취향도 되게 확고한 편인 것 같고 좋아하는 스펙트럼도 넓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INFP는 어떤가요? INFP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거를 책상에서 하는 거죠. 작가님은 이제 외부로 나가시면 저는 이렇게 노트 위에서 이제 꿈을 펼치는 스타일. 그렇군요. 클래스 원원에서 수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아직 뭔가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와 되게 다 이루셨다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 뒤에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었고 어, 그래. 저는 오히려 뭔가 저를 보면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막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 그렇게 뭔가 확 제가 자리 잡은 느낌도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세요? 아직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도 되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다 두 가지를 가지. 왜 다 두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되게 통제를 못하는 거에 너무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일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뭔가 회사에 다녔던 것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이 일에 쏟고 뭔가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리스트를 나는 왜 달성하지 못하고 매일 밤마다 나 왜 오늘 못했지 하면서 이렇게 나 스스로한테 뭔가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통제를 못하지 하는 거에 대한 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뭔가 내가 회사는 아니고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내 일을 해야지 그냥 그러고 회사를 그만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일을 운영하는 몸으로 만드는 데까지 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금방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지금 거의 7년 차인데 아직도 정말요?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아직도 잘 안. 근데 인지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해야겠다 한 게 있지만 2년 정도 때 이제 크게 한번 충격을 받고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근데 그것도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회사를 그만뒀지만 사람들이 왜 회사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혼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다행히 주변에 그런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셋이서 이제 그런 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채찍질도 해주고 어길 수 없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고 이거 확실한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되게 꿀팁인데요? 그걸 확 걸어주니까 이제 일을 제가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나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을 막 또 할수록 자꾸 제가 다른 사람이랑
나를 뭔가 비교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뭔가 늦게 시작했는데 막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뭔가 되게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라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이제 막 연차가 더 쌓여서 더 월급이 막 저렇게 오르고 했네 라고 자꾸 뭔가 비교를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너무 크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교하지 않고 뭔가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지 뭔가 이렇게 즐겁게만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뭐 SNS라던가 이런 걸로 계속 그런 자극이 많이 들어와서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만나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지금은 뭔가 이제 이런 제가 힘든 게 있으면 가끔씩 막 이게 너무 나 혼자서 안 된다고 싶을 때 막 남편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 같은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막 얘기를 하고 책도 읽고 옛날에 써놨던 얘기들을 막 본다던가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혼자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저의 대답은 너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려고 했던 초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건 나만의 어떤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뿌리 같은 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잡으려면은 뭔가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뭐 공방이나 자기만의 작은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나를 되게 잘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만 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게 멀리서 나를 바라봤을 때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나는 뭔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할 때 뭔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봤을 때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 거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뭔가 나중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일에 임하는 내 마음도 좀 흔들리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아 나는 되게 뭔가 좀 자유롭게 사는 게 나는 되게 좋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그거였다. 뭔가 많이 경험하는 거. 네, 뭔가 많은 거를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저는 제가 인생을 살 때 되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또 다른 모임에서는 모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글 쓰는 모임을 해요. 그래서 뭐 자기 뭐 매일 생각했던 뭐 일기도 괜찮고 책을 읽어서 좋았던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글을 쓰는 모임이 있는데 그 같이 하시는 분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적었는데 거기에 뭔가 돈이나 그런 물질적인 거랑 관련된 게 저는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게 막 비 오는 날에 나는 무슨 식물들 냄새라던가 그냥 비 맞는 것도 나는 좋아하고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있는 것도 좋고 뭔가 남편이랑 예전에 같이 낚시 갔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 그냥 그렇게 물 보고 산 보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막 적었는데 보니까 나는 그러면 막 돈을 그렇게 중요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돈이 뭔가 적다고 내가 왜 힘들어했지 막 하면서 약간 놀란 거죠 저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쟤보다 잘 되려고 하는 게 내 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제가 딱 하고 나니까 막 좀 마음이 이렇게 막 심란하다가도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그 써놓은 글을 보면서 다시 막
마음이 괜찮아지고. 기준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니까 요즘에는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고. 혼란스러워져도 다시 금방금방 맞아요. 돌아오시는 거죠. 이게 혼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그 세 번째 또 그 경험을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뭔지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진짜 그 흔히 그 이키가이 쓰면은 이키가이라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세상에 필요한 거, 돈이 되는 거 이제 해서 네 가지가 공통되는 그 부분이 이제 일본어로 이키가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어떤 일, 이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딱 교차하는 그 지점을 공통적으로 오게 되는 일이 뭐 그냥 뭐 천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뭐 브랜딩 클래스나 이런 걸 할 때 많이들 이제 써보게 하고, 저도 이제 써보는데 어느 정도 쓰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모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내가 경험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 이키가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뭔가 제가 쓰는 그런 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는 그런 고민도 자주 하는데, 작가님도 패브릭 브랜드라고 소개해 주셨고, 저도 원래는 프로젝트 J라는 이제 원래 캔들비누 공방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테레즈라고 이름을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J도 있고 테레즈라는 브랜드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새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달라진 게, 프로젝트 J는 공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브랜드로서 하는데, 이게 남편하고 얘기해도 100% 이렇게 이해되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막 난 공방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이러면 공방이 공방인데 왜 공방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약간 이런 뭔가 알듯 말듯한 그런 이제 공감을 해주는데, 작가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브릭 브랜드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도 뭔가 공방이라고 제가 막 나서서 말을 많이 하진 않는 편이긴 해요. 약간 비슷한데, 왜냐면은 공방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하는 일이 좀 딱 그려지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수업을 하고 뭘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좀 인식이 돼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패브릭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막 재봉틀 기술을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막 원단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알려주거나, 사실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천직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소명이라는 글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사실 종교는 없는데 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내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만족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돈은 벌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받고 가치를 내가 전달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가치는 재봉틀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기술이 아니고, 제가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로 인해서 직장인들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힘들잖아요. 뭔가 그분들한테 뭔가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어떤 휴식이 되어주고, 저도 그랬고,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사람이 갇히게 되니까 분명 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를 막 설레게 하는 것들이 분명 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딱 한번 딱 찔러주는 그런 타이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설레임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거는, 물론 그게 공방의 형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좀 저를 가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하고 싶으신 거네요. 맞아요. 좀 저는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꼭 나중에는 재봉틀 수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열어놓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했을 때 저도 늘 생각한 게, 뭔가 거기서는 만들기만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꼭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방이라고 얘기하면 소개는 편하지만 얘기하는 순간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업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판매만 하고 싶은데 그럼 매장인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업이 그냥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이라는 그 그려지는 그 느낌이 싫었던 것 같고 그죠. 이 안에서 내가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맞아.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싫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담으려면은 좋은 단어가 약간 브랜드밖에 생각이 안 맞아요, 나고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찾고 찾다가 네네. 진짜 브랜드밖에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그죠.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고 저도 되게 들으면서 비슷한 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브랜드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도 지금 테레즈를 여기 이 공간을 이제 가게처럼 꾸밀 예정이거든요. 와. 작가님들, 그러니까 창작자를 위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이분들이 그냥 이 공간을 오셨을 때 그냥 작은 영감 하나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이름도 그 프랑스어로 푸티 그라세 샵이라고 지었는데 푸티가 작은이고 그라세가 영감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작은 영감 가게거든요. 너무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여기서 뭐 엽서를 팔든 뭘 팔든 컵을 팔든 간에 되게 집에 가서 이런 작업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공방이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맞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작가님도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뭔가를 느꼈으면 좋겠다. 맞아요, 가져갔으면 맞아요. 좋겠다. 이게 있으면 그게 결국 브랜드의 메시지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브랜드로밖에 정리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네요. 뭔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반갑네요. 인터뷰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나더 테레즈라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게 사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거를 그리고 어쨌든 컨텐츠로 만들어서 또 올리고 사람들이 뭔가 안 보면 어떡하지? 라던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요? 네. 안 봐도 그래서 항상 거기서 저도 네네. 그런 말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네. 일단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인터뷰에 오신 작가님도 한 2번은 볼 수 있는 너무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되게 친한 작가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나도 사고 싶은 물건을 자기는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같았고 저도 요즘에 제가 뭔가 만들 때 나도 배우고 싶은 수업, 나도 막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평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의 잣대를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게 진짜 뭔가 건강한 맞아요. 생각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나 이런 거에서 진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 취향이 이런데 너무 매니아틱한가?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 안 좋아하나? 맞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얼마 전에 길 걸으면서 생각했는데 저란 사람 자체가 대중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싫은 거예요. 저도 좀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자꾸 대중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자꾸 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딱 순간 생각이 든 게 그럼 대중적으로 잘 만들면 일단 나는 안 사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뭔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게 사람들이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이런 느낌을 담아야겠다. 그런 맞아. 생각.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도 사람들 다 보면서 잘 안 보거든요. 저도요. 그 성수동에 포인트 오브 뷰라는 알아요. 그 샵 아시죠? 네. 거기를 옛날에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가서 막 구경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가시는구나. 네. 이번 리뉴얼 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되게 삐까번쩍해졌어요. 더 멋있어지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약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희소함이 떨어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 추억 속에 거기로 묻어놔야겠다. 진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어디 카페를 가도 그냥 사람들 많이 없고 뭔가 나랑 그냥 취향이 맞는 데를 가고 싶고 소품샵도 네. 사람들 잘 몰라도 뭔가 내가 봤을 때 예쁜 데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오면은 그분들을 운영하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맞아. 좀 이상해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
저한테도 그렇고, 음. 사람들이 많이 와 장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 또 맞아. 아무나 오는 건 싫고,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이상한, 뭔가 사업하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 스스로 요즘 해요.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피드를 보면 되게 일관성 있고, 엄청 취향이 명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단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음. 주로 이 코티지 나날 대표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인테리어라든지. 음. 그러니까 뭐 저는 사진이나 뭐 보정한 색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무드 자체가 일관성이 일단 있고, 뭐 인테리어는 항상 그 가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다 쳐도 원단 같은 거는 계속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취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상한 걸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한데, 맞아요. 되게 일관적이게 가고, 쉬운 말로 제가 볼 때마다 다 원단이 너무 예쁘고 와 가서 배우고 싶다. 저랑 취향이 비슷하셔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관된 취향을 갖게 되셨는지 이런 거 궁금했거든요. 봤을 때 뭔가 기분 좋은 걸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네. 본인에게 솔직하고 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가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고민의 포인트예요. 내가 코티지 나나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뭔가 힐링이랑 뭔가 설렘인 거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작업실을 운영을 하면서 네. 계속 비슷한 느낌의 원단들을 자꾸 사용을 하니까 이 원단 자체가 뭔가 코티지 나나의 그 색이 되어버릴까봐 좀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계속 어딘가에 있었거든요. 내 이런 이야기를 더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좀 어떻게 풀어가고 계세요? 뭔가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제가 지금은 보통 그런 코티지 나나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원단으로 뭔가 가방을 만들고 파우치를 만드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수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힐링을 주려면은 어떤 아이템이 사람들한테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좀 질문의 그 결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안대 찜질 안대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있으면 너무 약간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눈도 막 되게 침침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너무 막 눈도 약간 개운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아이템들로 내가 사람들한테 수업을 해주면 뭔가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되게 자신 있게 뭔가 사람들 이 수업하면 좋으실걸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템도 그런 식으로 뭔가 접근을 한다던가 그리고 인스타에 뭐 컨텐츠를 올릴 때도 막 내가 만든 물건 띡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올리고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뭔가 그림을 그려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막 제가 최근 피드에 올렸던 곳 중에 키티버니 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림으로 패브릭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거든요. 저도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 옛날에 한번 패브릭을 그려서 인쇄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코티지 나나만이 줄 수 있는 뭔가 힐링되는 그런 패턴을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맞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더 브랜드라고 표현하신 게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저도 가게를 만들면서 제품들을 많이 진열을 해놔야 되다 보니까 뭘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만들려고 이제 디자인을 구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원단이라든지 부자재의 색깔 막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맞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거기에 매이면 맞아요. 그 제품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제가 지금 첫 제품으로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순간 어느 날 나 앞치마 브랜드 하고 있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맞아.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닌데? 맞아. 뭐지? 맞아요. 그렇다고 앞치마 퀄리티를 안 높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건 퀄리티도 높여야 되고 브랜딩도 자꾸 잘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브랜드를 운영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써붙여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작가님은 어떤 슬로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코티즈 나나라는 이제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시골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은 뭔가 막 자연도 많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힐링을 하고 막 설레임 같은 걸 느끼고 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주로 영감들은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자연에서 많이 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잘 안 보거든요. 예전에 같이 회사 다녔던 친구랑 얘기가 놀랐던 게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 저 사람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아니, 넌 못 봤는데 누구 말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 친구는 길을 걸으면 사람을 본대요. 그래서 되게 그런 친구들은 길을 걷다가 연예인을 많이 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사람을 자꾸 보니까 아, 연예인도 많이 보는데 저는 사람이 걸으면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길 가다가 막 바다가 아스팔트 사이에 뚫고 올라온 약간 식물들 있죠. 네. 막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길 가다가 이렇게 이파리들 사이에 막 새로 나오고 있는 쬐끄만 식물 색깔 다른 애들 있지만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뭘 만들고 할 때도 그런 데서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본 것들에서 느낌을 떠올려서 뭐 원단을 구매한다든지 네.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거를 많이 찾아서 섞어서. 근데 그것도 맞아. 있죠. 맞아요. 당연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고 또 자연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좀 많이 느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영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은 맞아.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라 뭐 누군가의 걸 보고 따라서 하거나 하겠지만 그 이전에 영감에서 시작돼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자연에서 발견하신다는 이야기 네.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책에서도 많이 얻는 것 같고 맞아요. 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을, 그러니까 제가 책상에서 고민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미 누가 경험한 거를 듣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약간 제가 기질적으로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시도한 걸 보면서 용기를 좀 얻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용감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하고 나서 막 어떡하지? 이런 스타일. 아니, 되게 근데 용감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보이는 게 그러면 다행이죠. 3년 정도 작업실을 해오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고 또 고민도 처음에 비해서는 또 줄어들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민은 새로 계속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좀 어떤 고민들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 고민의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단계가 그래도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생각할 때도 막 발산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좁히지를 못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되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게 뭔가 나를 좀 멀리서 보고 뭔가 그런 데서부터 계속 고민을 이제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코티즈 나나에 맞는 정말 뭐 디자인이라던가 코티즈 나나의 성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봤을 때 나 좀 길을 잡아서 요즘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요즘 좀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되게 많이 스스로 막 흔들리고 불안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지금 내가 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이제 카운셀링이란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은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를 대화하면서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청 뭐 우울하고 불안이 많고 이런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표를 잃은 것 같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원래 원했던 게 이거였지. 막 이제 이런 거를 찾아가는 건데 그걸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아, 결국에 뭔가를 시도하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얻는 거는 내 동기구나. 그러니까 뭘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가고 싶은지가 아주 내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아, 오늘은 이거 해봐야지, 내일은 이거 해야지 하는 건데 이게 무너진 순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가님께서 그동안 시간 동안 계속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맞아요. 고민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잘 쌓아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 코티지 나나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맞아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되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경험일까요? 맞아요.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새로운 경험들 하세요? 요즘에는 많이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에 막 뭔가 힘들어 하던 시기에는 진짜 뭔가 나랑 지금 이 작업실 외에는 막 돌아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끝내고 나니까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막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남편이랑 저희 남편도 사진 찍는 일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랜만에 성수동을 갔어요. 네. 근데 막 사람들이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것처럼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내가 내 무슨 주변 말인지 알것 친구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가서 느꼈어요. 느끼셨죠? 저 진짜 우와. 보고 벌써 놀랬거든요. 보고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아? 막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지? 그래서 막 그런 데도 많이 가보려고 하고 동네도 원래 저는 집은 중랑구고 일하는 곳은 건대 쪽이라서 거의 그쪽에서만 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이태원도 한번 가보고 네. 자주 안 갔던 동네도 이렇게 많이 가보자.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모르는 골목길 걷는 거를 막 좋아해가지고 이태원 갈 때도 막 여기 찍어놓고 가다가 가는 길에 오빠 저쪽 골목으로 가볼까 해서 막 다른 길로 막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너무 트렌드를 쫓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그런 데 나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니까 뭐 캠핑도 또 이제 막 가고 낚시도 몇 번 안 가봤지만 저 낚시도 가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도 또 많이 더 하려고 해서 여기 또 나오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조금씩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냥 과연 뭐 낚시를 해서 내가 얼마나 자극을 받을까, 뭐 성수동을 가서 얼마나 자극을 받을까, 집에서 책 한 자라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네. 해보니까 다르죠. 네. 아, 그냥 하면 되는 걸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까. 맞아요. 그리고 가면은 분명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봤던 맞아. 걸 하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되게 딴 얘기인데 성수동에 가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거기 탕후루 파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한 번도 안 먹어봤을 때였거든요. 탕후루 태어나서 네. 한 번도 네. 안 먹어. 맨날 유튜브로 만드는 것만 보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거래. 네. 그래서 막 근데 뭐 그냥 딸기 위에 설탕 입힌 건데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뭐 4,000원인가 해서 너무 비싸. 그래서 무슨 4,000원씩이나 해. 이랬는데 그냥 한번 사 먹어보재요. 그래서 네. 하나를 딱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뭐야? 이러다가 여기다 무슨 그러니까, 짓을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고 이래서 먹는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먹고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성공했죠.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이게 약간 그 갈색처럼 돼야지만 그렇구나. 딱딱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어쩐지. 시럽처럼 약간 계속 끈적끈적하고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안 돼요. 다시 해봐야겠다. 저도 했던 경험 중에 최근에 가장 최근이긴 한데 친한 친구네 커플들이랑 이제 캠핑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캠핑장이 무슨 호수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캠핑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밥 먹다가 산책하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호수를 카약 같은 게 카누인가 카약인가가 이렇게 거기를 막 가로질러 가는 거에서 막
저건 뭐야? 막 산책할 때 그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갖다 놨나 해서 막 친구들이랑 막 구경했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야겠다. 좀 그렇게 즉흥적으로 뭘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이 완전 추천드려요. 그 물 위에 약간 네. 앉아있는 기분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물에 떠가지고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네. 물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들어가 있었지. 근데 이렇게 이 물에 떠가지고 양 옆에 뭔가 산을 이렇게 이 안에서 내가 볼 수 없잖아요. 항상 산 안에 있지.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강에서는 투명 카약 그런 거 타본 적 있는데 호수에서 타면은 더 고요하고 이렇게 잔잔한 느낌 날 것 같아요. 호수가 아니고 강이었나? 모르겠어. 아, 그러면 앞으로의 개인적인 목표나 꿈도 있으세요? 많이 경험하고 자유를 가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은 이걸 자꾸 까먹게 되니까 맞아. 그거를 뭔가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자유, 건강, 경험 이렇게 해서 가훈으로 붙여놓으세요. 좋은데요? 꼭 서예로 쓰셔가지고. 운동을 해야겠어요. 너무 건강은 너무 제가 네, 등한시하고 네. 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지지난주부터 PT 받고 있는데 진짜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어깨 펴는 것부터 해서 다 맞아요. 알려주시는데 저도 펴야 돼요. 제가 그 난생 처음으로 이게 펴진 거구나를 내 어깨가 이렇게 펴질 수 느끼고 있구나. 너무 체력이 조금 늘어나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또 오세요. 뭔가 되게 비슷한 분을 만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뭔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 제가 또 초대하면은 와주세요. 초대 안 해도 또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드셋이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좋은데요.